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진 건 태어난 지 70일쯤 된 날이다. 소파 옆에 같이 누워서 아주 잠깐 휴대폰을 보던 사이에 그만 No, God! No, God, please!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는 다짐과 그 기간 동안 알아본 정보들을 나누고자 영상을 만들었다. 오, 그러셨어요? 그날의 기억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저지러지는 아이를 달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다행히 2분간 힘껏 울다가 진정된 아이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다. 하지만 걱정은 끝이 없다. 괜찮겠지? 안 괜찮으면 어쩌지? 괜찮겠지? 안 괜찮으면 어쩌지? 괜찮겠지? 안 괜찮으면 어쩌지?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결국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폭풍 검색에 들어갔다. 흔한 일이니 걱정 말라는 사람, 두개골 골절됐다는 사람, 참 다양하다.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 치유되었다고 하지만 괜찮아 보여도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 유튜버의 말이 마음에 박힌다. 부정적인 말만 기억에 남아서 질문이 꼬리를 문다. 얼마나 위험한데? 몇 명이나? 그 예후는 어떤데? 학술지를 찾아보았다. 먼저 낙상으로 병원에 방문한 아이들 중 골절이나 출혈이 얼마나 발견되는지 알고 싶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87명 중 단순 두개골 골절은 3명, 두개골 골절과 두개내 병변이 모두 있는 경우는 5명이 발견되었다. 137명 중 두개골 골절은 12명, 두개골 골절과 두개내 병변이 모두 있는 경우는 4명, 두개내 병변만 있는 경우는 1명이었다. 18세 이하 두부 외상 환자 3079명 중 두개골 골절을 진단받은 환자는 208명, 두개내 출혈이 동반된 환자는 71명이었다. 참고한 해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2006년의 연구에서는 두부 외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80%가 경미한 외상이었으며 1%보다 적은 환자에서만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09년의 소아들의 경미한 외상성 두부 손상의 90% 이상이 두부 손상의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 2016년 연구에서는 소아 두부 외상에서 두개골 골절 비율은 0.81%에서 1.3% 사이라고 했다. 와우. 생각보다 적은데? 그럼 두개골 골절이나 병변이 발견된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아쉽게도 위험 요인에 대한 결과는 연구마다 조금씩 달랐다. 국내 연구에서는 위험 인자로 12개월 이하의 아이, 1m 이상의 높이, 두피 이상이라는 연구가 있었다. 또 1m 이상 높이, 기면 상태, 흥분성과 구토라는 연구, 두통, 의식소실, 좌상, 오심이라는 연구가 있었다. 해외 연구에서는 두통이나 의식소실, 두피 이상을 주된 위험인자로 뽑았다. 특히 두피 종창 크기가 5cm 이상에서는 상대적 위험도가 15배에 이른다고 했다. 결국 결론은 아이가 1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졌거나 이마가 많이 부어 있거나 길든 짧든 의식이 평소와 다르게 불분명하면 진정제나 방사선에 대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CT를 찍어볼 필요가 있겠다. 아이고, 무서워라. 하지만 위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해외 연구에서 313명의 두부 외상 환자들에 대한 분석 결과 어떠한 증상도 병변을 예측하는 데 유의성이 없다고 했다. 또한 앞선 2007년 국내 연구에서도 특별한 임상 증상이 없는 96명의 환자 중 11명에서 두개골 골절 및 두개내 병변이 보였기 때문이다. 어이가 없네. 아쉽지만 불안한 부모의 마음을 100%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경증 두부 외상은 예후가 좋고 자연 치유되지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분명히 그의 발레가 존재한다. 이렇게 자책하고 후회할 줄 알았다면 더 조심할 걸 후회가 막심하다. 낙상은 흔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다. 안아줄 때, 수유할 때, 유모차에 타 있다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차에서 내리다가, 그냥 아이가 지표면에서 멀어지는 모든 순간에 낙상 위험이 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최선의 조치를,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